네, 지금 안 들리시는 분 없으시죠? 다들 어떻게 잘 살아 계신가요? 저는 시체라서 지금 뭐 감도 안 오고 어, 저 9시 조금 넘었으니까요. 이제 슬슬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이 이런데도 이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수는 오늘부로 신저가를 갔어요. 이게 작년 겨울쯤 11월쯤 지수 레벨인데 지수는 신저가를 갖고 이제 조금 더 다행인 거는 ADR은 신저가를 탈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도 진짜 최악은 조금 넘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체감 지수도 그렇고 이게 쏠림이 너무 심했다가 지수는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바이오도 바닥에서 조금 한 30% 정도 오른 종목들은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은 저는 지나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직 실발 전까지는 테크가 아무래도 좀 강세긴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종목만 좀 잘 리밸런싱을 한다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 이제 워낙에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5, 6주 정도? 5, 6주 정도 테크가 워낙에 세면서 그 수급을 다 빨아 먹었고 그 과정에서 종목들 ADR이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서 뭐 더 사실 빠질 것도 없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흐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좀 되게 잡다해요. 되게 뭐 이것저것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대체 뭐 때문에 힘들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뭐 그냥 주가가 빠져서 그냥 아 힘들다. 물론 당연히 이제 반토막 안 난 종목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나눠서 좀 봤을 때 저는 가장 첫 시작은 삼천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삼천당이 이제 1월부터 1월부터 이제 가다가 3월에 이제 가장 심했고 그 포모가 3월이 가장 심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바이오 ETF라든지 그런 지수들은 사실 3월 말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3월 말까지는 물론 이게 그 삼천당의 지수 왜곡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이 3월 말 이게 이 봉이 3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어 이때 이후에 삼천당이 무너지면서 이제 삼천당 때문에 이제 ETF 수급이 꼬이고 그게 한 달 정도 갔어요. 그게 한 달 정도 갔고 사실 이제 여기 지수도 보면요. 3월 말에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4월 한 중순부터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5월 초부터 테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테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울기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후두둑 또 빠지거든요, 지수가.
보시면은 네, 이게 딱 5월 초, 5월 초에 이제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돌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 기울기가 물론 가파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8월 말부터 5월까지 4배, 5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모든 시장이 수급을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월 초부터 테크가 모든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한번 더 빠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돌릴 줄 알았던 지수가 다시 한번 빠져요. 바이오 지수.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하락의 원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게 그동안은 좀 잘 버텨주던 종목들이 이제 리테일 종목들이 꽤 괜찮았어요. 제가 리테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은 이제 뭐 펩트론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오롱 티슈진, 뭐 보로노이도 리테일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큐리옥스?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는 개인 투자자들 수급, 그러니까 개투 수급이 좀 많이 그동안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이게 하락의 원인을 좀 세 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두 번째 테크에서의 수급 빨아먹기가 가장 큰 요인이었겠지만 힘든 요인은 일단은 삼천당으로 인한 포모가 심했고요. 얘만 거의 한 3개월 동안 5배가 갔으니까 얘로 인한 포모가 이제 5월에 테크 상승으로 인해서 좀 실제로 주가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의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50, 3,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좀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주가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이제는 좀 종목별로 좀 어떤 양상인지를 이렇게 좀 모아 보면은 사실 어쨌든 저희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종목들이 어떤 생리로 이제 주가들이 움직였는지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느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좀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뭘 바이오 반등기에 뭘 더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부터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원래 알테오젠을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때 이때가 머크 나왔을 때 이때가 머크가 아니구나. 이때가 이때 그때 언제였죠? 머크 나온 게 이제 20만 원 갔을 때니까 이때인데 제가 이거를 못 먹었어요. 이거를 그때 제가 다른 종목이 비중이 너무 컸었어 가지고 이 머크 빔을 못 먹고 이제 해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알테오젠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머크가 나온 상황에서 2% 로열티 이슈로 주가는 깨져 버렸고 그럼 여기서 나올 게 이미 듀피젠트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막 예전처럼 막 50만 원, 70만 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알테오젠은 상당히 좀 단단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올해 초에 바이오가 다 괜찮을 때 알테오젠만 먼저 2% 이슈로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 대비해서 하락폭은 꽤 거세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조정장에서는 꽤 견조한 모습 그리고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지점 저희가 주가가 저점 그러니까 28만 원 정도 돼 보이는데 28만 원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미 저점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알테오젠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바이오를 볼 거면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 대표적으로 살 만한 종목이 알테오젠, ABL 리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본업이 그나마 제일 잘 되고 있는 건 알테오젠이다. 그래서 이게 하방이 어느 정도 좀 경직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바이오가 괜찮으면은 이거 뭐 생각보다 금방 탄력 있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알테오젠의 최근 동향은 꽤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점이 있었죠. 이게 리가 IR 쪽에서 계속 딜에 관한 것들을 흘려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꽤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5월 초중순, 5월 중순까지 이제 이거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꽤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사실 거의 빠진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전에 오른 것도 크게 없지만 빠지지 않고 꽤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게 한번 그쪽에서 밀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한번 조금 원래는 이제 한 뭐 5월 말, 6월 뭐 이때쯤으로 얘기를 소통을 했었는데, 이게 한번 밀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5월부터 예, 5월부터 테크 수급 빨리면서 얘가 버티질 못했죠. 버티질 못하고 얘도 거의 지금 20 몇만 원에서 10 몇만 원, 11만 원 갔으니까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반토막 가까이 났지만 또 최근에는 보여주는 흐름이 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리가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기관은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그랬을 때 알테오젠, 리가캠, ABL, 뭐 올릭스, 한올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다음 딜에 관한 기대감이 없는 거에 비해서 리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불씨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저는 사실 바이오가 최근에 살짝 좀 투심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짝 한 며칠 그때 좀 누가 치고 나가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바닥에서 거의 40%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딜 기대감이 아직은 좀 워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리가는 뭐 거의 뭐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또 저는 사실 직접 들은 건 없거든요. 그냥 뭐 나온대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듣고 있는데, 어 뭐 저는 이제 사실 나온다류는 잘 안 믿는 편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좀 이게 실체가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 그냥 그런 러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올까? 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리가캠 기술을 그 가격에 사간다? 안 사고 싶거든요, 저는. 여튼 근데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이미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런 상대 강도 강한 종목들이 그래도 결국에 섹터가 괜찮을 때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가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D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제일 지금 만약에 바이오가 되면 괜찮을 종목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바이오 하나 그 D&D 또 물론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쉽긴 했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 그래도 35% 정도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의 K바이오 기술 수출 이력을 봤을 때 이거는 기존의 업프론트 레코드를 좀 깨볼 수 있겠다. 그래도 이제 못해도 3천억 정도는 우리가 좀 요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냥 가장 편하고, 이미 한번 여기서 물량들도 털렸고, 그리고 이제 셋업도 괜찮길래 저는 한동안은 D&D가 물론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D&D 여전히 좋고요. D&D 여전히 좋고 한데, 제가 이제 최근 주가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에 전환사채 나온 게
5%가 안 되잖아요. 4%도 안 될걸요? 3. 몇 프로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전환사채 나온 물량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일인가?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모멘텀 소멸로 보기에는 좀 아쉽죠. 이 정도 데이터가 우리가 언제 이런 데이터를 봤었다고 글로벌로 이렇게 맞짱 뜰 만한 데이터를 언제 봤었다고 이거를 모멘텀 소멸로 볼 거냐.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너무 투심이 지금 안 좋으니까 하니까 전환사채라는 그런 뭐 소소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섹터가 안 될 때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예민하고. 제가 이제 한올이랑도 비교를 했을 때 한올은 이제 최근 움직임이 좀 되게 고무적이에요. 이거는 '악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한올 이야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미가 그 GLP-2가 나왔을 때는 아예 반영을 해 주지 않았다가 지금 그래도 D&D 결과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 줬던 거를 보고 그래도 어 이제 계속 딜들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뭐 한미도 나오고 뭐 큐라클도 나오고 오스코텍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D&D도 결과가 나오고 이제 계속 한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4월 전까지는 저는 바이오 섹터를 최악으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대비해서 딜이 너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딜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게 그전에 4월까지의 바이오의 섹터를 보는 저의 시선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테크보다 덜 매력이 있을 뿐이지 섹터 자체 딜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기대감의 크기는 사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섹터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아무래도 너무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 보니까 '걔네가 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테크가 쉬어도 바이오가 될까라는 생각이었다면은 지금은 테크 쉬면은 바이오가 될 거라는 생각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은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D&D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리가 악재에 좀 예민하구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종목을 좀 고르는데 그리고 시장을 보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올 같은 경우는 D&D랑 되게 유사한 케이스라고 봐요. 한올도 이제 악재가 한번 나왔고 테드로 이 테드 나온 게 대충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 한올이 좀 기존의 바이오 종목들이랑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3월까지는 아까 ETF에서 보셨다시피 개별 종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모는 있었을 텐데 3천당 때문에 개별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디커플링이 됐고 그리고 RA 르모티스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땅 떴고 최근에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또 괜찮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얘도 거의 45% 올라왔고 그걸 좀 보면은 저는 한올이 상대 강도 측면이나 앞으로 모멘텀 측면이나 그리고 더 이상 뭔가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올은요. 밸류에이션이 편합니다.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명확한 밸류에이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한국바이오는 뭐 DCF로 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사실 좀 엄밀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피어 밸류에이션을 대부분 썼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끼리의 약속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피어 밸류에이션이 사실 작년에 과했죠. 이게 뭐만 하면은 뭐 플랫폼은 1조고 에러 나오면은 2조고 네 그리고 대형 빅파마 에러면은 뭐 3조 5조 뭐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을 줬으니까 작년에
사실 그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밸류에이션 방법론,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에서 가져갔던 밸류에이션 방법론들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 시총을 매겨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한올의 장점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쉬워요.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쉽고, 왜냐면은 그냥 이뮤노반트가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인데 저희 어차피 이뮤노반트에서 30에서 50%까지 지금까지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한올은 그 다른 종목들과 밸류에이션 방법이 달랐고 또 그 방법론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손이 갈 수 있고 심지어 류머티스 모멘텀까지 남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손을 낼 수 있겠다. 특히 기관 입장에서 편하게 손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미 테드로 한 방 맞아서 악재도 없고요. 저는 네. 그래서 되게 지금 구간에서 괜찮은 종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곧 류머티스 데이터 최종 데이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올이 바이오 반등할 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그러니까 좀 그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같은 경우는 하, 저도 한미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좀 너무 그 바이오 투심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GLP-2에 대한 이해 사실 그냥 이게 뭐지? GLP-2 뭐 이상한 적응증이네. 굳이 이거를 안 봐도 되겠다. 어차피 이거를 저희가 당장에 뭐 업프론트로 1,000억을 받아도 테크가 지금 1년 하루에 1조씩 버는데 이거를 숫자로 좀 상방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오 중에서 숫자를 볼 수 있는 바이오를 저는 선호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숫자들이 지금은 상방을 뚫어주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가 2,500억을 번다. 지금 시총이 이제 5조인데, 그러면은 한 20배는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거는 하방을 막아주는 논리는 될 수 있다. 근데 상방은 여기서 그러면은 멀티플을 뭐 50배를 줄 거냐, 아니면 뭐 프론트를 1조짜리를 받았으니까 시총에서 2조를 애드를 해줄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숫자 나오는 바이오는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는 정도지 이걸로 막 우리가 상방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한미는 빠진 게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을 수 있지만 3월부터 하면은 얘도 사실 먼저 맞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저는 좋아하지만서도 아직은 좀 관망을 하고 싶습니다. 한미는. 이게 추가로 저는 한미를 만약에 산다면요. 만약에 산다면은 메시 머크 임상이 나오고 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깔끔한 플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D&D이기 때문에 그 파이브로시스 35%라는 그 숫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D&D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 나오면 초대박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뭐 20% 나오면 빠지지 않을까요? 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메쉬는 3중 제재가 있고 한미가 그리고 하반기 에페글레나타이드 나오고 그리고 또 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유효하잖아요. 사실 가장 먼저 매 맞을 게 하나 있고 그 뒤로 좋은 게 많다면 그 매를 맞은 직후에는 편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좀 좋은 고려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는 저는 메시 나오고 아마 20% 정도 나오면은
파이브로시스가 20% 정도 나오면은 주가는 하방으로 한 10% 정도는 열릴 거다. 그럼 그때는 편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페그레나타이드 그 한미의 비만 치료제 숫자 기대감이 저는 좀 있거든요. 아, 이게 숫자가 좀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이 멈췄어가지고 그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화면은 안 보였다는 거죠, 지금? 네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그 한미 화면까지 보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미 얘기는 어느 정도 메시까지 끝냈고 메시 나오면 사자가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오름은 오름을 제 주변에서도 의미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오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회사다.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로 가장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텍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해볼 만한 회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냥 오름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오름이 그동안에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뭐 기관에서도 그렇고 뭐 워낙에 이제 그 DAC라는 모달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펌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기보다는 끝발이 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8740이라는 분도 그렇고 작년에 한참 핫했다가 지금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안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피커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름이 구성원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다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님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오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어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직접 다 만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라도 할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항상 듣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코멘트예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어 사실 얘를 그러면은 '누가 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뭔가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오름은. 뭔가 사실 옛날 같으면은 플랫폼인데 신규 모달리티네. 그리고 빅파마 딜도 나왔네. 그럼 피어 밸류에이션으로 얘네는 뭐 2조 아니면은 뭐 BMSD를 조금 더 세게 보면은 뭐 5 조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게 사실 공통의 생각이었으면은 지금은 이 회사의 그런 고지식한 회사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인식이 좀 그래도 회사는 좋지만 회사 대표가 좀 고리타분하고 주가에 관심도 없고 회사 자체가 소통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인식들이 사실 좀 박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이오라는 섹터가 사실 매운맛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운맛이 없어요, 오르면. 그러니까
옆에는 이제 뭐 제육볶음 팔고 김치찌개 팔고 있는데 오름은 비건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비건 식당을 누가 찾아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좀 당분간은 뭔가 좀 자극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종목들의 컬러, 지금은 사실 종목의 데이터나 딜보다는요, 종목들의 컬러랑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거를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바이오를 앞으로 더 사줄 사람들은 바이오를 원래 하지 않을 사람들, 원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데이터가 어떻고 뭐 어떻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건가? 이거 사면 돈 벌 것 같은가? 그리고 이거 사면은 내가 짧게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거를 오히려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보지. 이 회사의 비전이 어떻고 대표가 어떻고 이 회사의 연구 인력이 어떻고 그거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선호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선호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삼천당 이후에 우예주 의원님이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을 얻으면서 얘가 그 다음 주자,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레포트 이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 주자로 좀 미셨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좀 삼천당이 꺾이면서 이제 얘네가 7월 어차피 모멘텀도 7월이겠다. 한번 해볼까라고 밀렸지만 이때 5월 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억지 시세였던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리포트로 끌어올린 이게 이제 테크에 진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잠시 쉬어가는.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모멘텀이 임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당분간에 나올 악재도 없다. 결국에는 임상을 까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는 아직까지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처럼 섹터에 대한 투심이 그냥 스멀스멀 이 정도 그냥 기어가는 느낌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데이터 나오기 전에 해봤자 그냥 잠깐 한 20% 정도의 반짝 시세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전고를 뚫고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결국에 얘도 리테일 종목인데 이걸 누가 사줄 거냐? 지금 테크 하루에 15% 닉스 레버리지 하루에 30%씩 오르는데 이거 언제 이거를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리테일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섹터가 안 좋으면은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관에서 티슈진을 의미 있게 사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리테일성 종목들에 더불어서 티슈딘이 지금 상대 강도가 강하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잘 나와 임상이 그러면 두 배겠죠? 진짜 만약에 디모드까지 돼 그러면은 뭐 두 배 반 이렇게까지도 뭐 볼 수 있겠지만서도 이거 망하면은 회사는 사실 태초말 가는 거거든요. 저기 이제 2만 원, 3만 원, 저기 이제 2만 원, 저기 밑으로 이제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익비 기준으로 사실 홀짝이 맞아요. 홀짝이 맞고 굳이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거는 나중에 섹터가 돌면은 그냥 공격수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제 넥스트 3천당의 포지션으로는 가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강성 리테일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꽉 붙들고 있는 그냥 그런 구간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버틴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 대부분이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강성 개인들. 그래서 이 뭐 거래량을 제가 좀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보로노이도 1차 나이브 임상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임상이고 모멘텀도 임박했고 사실 안전성 문제가 깨끗하기 때문에 당장에 나올 그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9월에 WCLC에서 나이브 임상 관련해서 발표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 회사도 사실 올해 좀 명운이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게 좀 임박했다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최근에 뭔가 일부 리테일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리테일 종목들에서 수급이 좀 꼬였어요. 이 하락빔이 6월 초쯤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보르노이에서만의 하락이 아니고 특히 이제 리테일성이 강한 블로그나 그런 곳에서 커버를 하는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공통적인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려면은 이런 급락을 풀어주려면은 강하게 사줘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하게 누가 사줘서 이거를 메꿔주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로노이를 누가 강하게 사줄 거냐? 일단 지금 당장의 나이브 임상을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브 임상 구간에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뒤로 결과가 나오고 그때 아니면은 그 나이브 임상 초기에 그냥 왁구 보고 이거 되는 약이구나. 그때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만 보면은 이 약이 될 약인지 아닌지가 금방 보여요. TKI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주가가 풀리면서 정말 이제 엄민영 위원이 얘기하는 100조, 100조를 가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일단은 최근 하락은 이렇게 보로노이와 더불어서 뭐 보로노이, 펩트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개별 하락이 주요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좀 수급이 꼬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하락 이 구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인수 때문에 주가를 억지로 눌렀니 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반대매매일 수도 있고 CFD 반대매매일 수도 있고요. 얘도 수급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어제 좀 그래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한가를 가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M&A 이슈가 바이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빅파마 M&A도 아니고 그냥 태광 M&A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호재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락이 그러니까 저는 CFD 반대 매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이게 최근에 바이오가 주가가 괜찮았던 게 그러니까 주가가 괜찮다기보단 수급이 괜찮았던 게 사실 3, 4, 5월 전부 수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정 종목들이. 근데 이게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었고 사실 바이오를 외국인이 살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CFD 수급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특히 뭐 보로노이, 펩트론, 뭐 큐리옥스까지 이 구간에서 공통적인 하락이 나온 게 리테일성 강한 CFD 종목들이 좀 빠진 거구나라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에이프릴도 뭐 당분간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뭐 그렇다고 뭐 크지도 않고 이게 나중에 바이오가 반등을 했을 때 좀 1등 혹은 1.5등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거 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2조 언더에서는 진짜 좋은 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적어도 3-4조. 적어도 3-4조 이상 종목에서는 좀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 뭐 사실 그러니까 2조? 2조까지가 딱 커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올릭스 정도 시총은 돼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펩트론도 잘 버티다가 이것도 사실 티슈진과 비슷한 맥락이죠. 티슈진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잘 버티다가 최근에 좀 무너지는 모습. 어제도 이제 반짝했다가 오늘 또 무너졌는데 이렇게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테일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좀 강성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리테일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티슈진을 고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바이오 섹터가 될 때 가장 최전방 공격수로 누구를 배치를 할 거냐. 일단 제가 원래 펩트론을 별로 안 선호하긴 합니다. 너무 내러티브고 뭐 보여준 것도 없이 그냥 정황 증거.
뭐 릴리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뭐 카무로스는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릴리가 괜히 한국에 투자를 하겠냐. 이게 바이오 투자를 하는데 내러티브 투자는 저는 그럴 거면 바이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서요. 어, 토론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그냥 최근에 이거 리테일성 하락, 그러니까 반대매매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네, 큐리옥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얘는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구간이 좀 겹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냥 가져왔고요. 의료기기는 저는 지금 뭐 국민성장펀드 뭐 아니면 뭐 승강제 이런 걸로 좀 최근에 좀 땡겨보려는 코멘트들이 좀 있었어요. 시어스나 아니면은 뭐 리브스 매드나 의료기기 괜찮지 않을까. 뭐 큐리오시스도 그렇고요. 의료기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의료기기가 사실 의료기기 숫자잖아요. 이 멀티플도 뭐 바이오처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기는 숫자 나오는 종목인데 뭐 시어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50% 성장을 한대. 근데 그러면은 얘는 진짜 밸류에이션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로스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얼마나 나올지. 그러니까 시어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고무적이긴 하고 어 숫자도 올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어스의 경쟁 상대는 기존의 바이오 섹터에 있던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니라 테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어스의 성장률이 우리가 올해 보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장률을 뛰어넘어야 주가가 될 거지. 지금 그냥 시어스가 의료기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트렌디하다고 해서 이 주가가 될까? 라는 거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얘도 저점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의료기기에 대한 저는 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의료기기는 이제 실적 가식성을 보고 들어가는 바이오는 하기 무섭지만 그래도 멀티플이 높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의료기기인데 실적 가식성은 테크가 더 높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시어스가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몇 배를 줘야 할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지금 몇 배죠? 시어스가 30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많이 빠져가지고 시총이 1.2조에 올해 600억, 20배. 20배면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좀 매력이 있긴 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성장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로스가 조금 더 나온다면은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작년에 너무 땡겨놔가지고 작년에 거의 1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기대감이 좀 아직 높은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겠습니다. 시어스는. 그래도 의료기기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시어스랑 리브스매드예요. 리브스매드는 지금은 시어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리브스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의료기기 종목들 돈터치라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뭐 의료기기가 갑자기 뭐 두 배, 세 배 날 것도 아니고 해봤자 그냥 과매도 반등인데 과매도 반등 나올 바이오 종목은 많고요. 숫자로 어떻게 보면 천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고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거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장 그래도 개인 투자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반등은 가장 먼저는 과매도 종목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 강도가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종목.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세 개, S랑 RS랑 모멘텀의 세 가지 함수로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바이오에서 특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밸류에이션 난이도, 악재가 있는지, 수급이 꼬였는지, 스피커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좀 더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반등의 선택 조건과 더불어서 이 네 가지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일,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섹터 액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바이오가 되니까 방산이 된다. 아니 뭐 전익이 쉬니까 방산이 된다. 전익이 쉬니까 조선이 되고 전익이 쉬니까 뭐 소비재가 된다. 뭐 이거를 사실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좀 됐던 섹터들이 일단은 소부장은 사실 테크 프록시니까 테크 프록시 종목으로 이제 사실 테크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백화점. 근데 백화점은 섹터가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업황, 뭐 개별 종목들의 업황이 다 좋으니까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개별 종목들의 업황이 다 좋으니까 이제 그냥 그거는 섹터 액션이라기보다는 개별주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나마 섹터 액션이 나오는 게 바이오예요. 그나마. 근데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결국에 그동안은 바보몬이 돼야 바이오가 된다. 이게 바이오는 결국에 전문성이 다들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바이오가 될 때 아무거나 사서 먹는 그런 섹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는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테크보다는 매력이 없어요. 사실 테크보다 매력 있는 섹터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의 개별 종목이 전익보다 매력이 있는가라고 들어가야지. 이게 테크가 쉬면은 바이오가 될 거야. 그동안은 그랬지만 이게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 다른 섹터들 다 죽었는데? 라는 거. 그러면은 개별 종목이 전익보다 이쁘다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 그 전제 조건은 꿈이 엄청 커서 TM이 엄청 크고 글로벌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 혹은 숫자가 하방을 막아주거나 이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 일단은 반등의 선택 조건을 가진 종목들 반등의 선택 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일단 무조건 모멘텀은 있어야 돼요. 모멘텀 없이는 오르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섹터 액션이 없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멘텀으로 꿈을 그려주고 상방을 그려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강도 그동안 이제 그래도 누가 계속 사줬던 종목들을 봐야지 이제 과매도 같은 경우는 반등 초기에는 좀 유효할 수 있어요. 한 20% 30% 정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쨌든 저희는 20% 30% 나도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배, 세 배 먹어야 그래도 아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등의 선택 조건 중에서 2번과 3번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많이 빠졌다고 이제 사면 안 된다. 네. 그런 거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를 좀 다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는 이 1등 밸류에이션 난이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밸류에이션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밸류에이션 난이도라는 거는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구구단처럼 외웠던 뭐 에로 나오면 1조, 플랫폼 에로 2조, 빅파마 플랫폼 5조 뭐 이렇게 가는 그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거를 지키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오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난 비싼 것 같은데 이 뭐 펩토론 몇 조에 사야 돼? 뭐 ABL 몇 조에 사야 돼? 이거를 감을 좀 잘 못 잡게 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손이 가야
이게 손이 가야 종목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 밸류에이션 난이도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밸류에이션 워킹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국바이오를 어떻게 밸류를 줄 건데 NPV를 쓸 건가? 아니면은 DCF를 쓸 건가? 사실 근데 한국바이오에서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긴 하지만 이거가 이걸로 저희가 바이오를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를 하는 사람도 이 밸류에이션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과 일반 기관들은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피어 밸류에이션이 한국 바이오에서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논리를 좀 버려야 되지 않나? 라는 거. 이게 뭐 몸은 몇 조고 몸은 몇 조고는 절대 이제 안 될, 이제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아직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뭐 10배니 20배니 뭐 몇 배니 이거는 아직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밸류가 편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피어가 해외 피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의 시총 레벨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혹은 TM이 무지막지하게 커서 되면은 그냥 일단은 몇 배를 보내주고 시작을 하던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막 기존에 뭐 큐리언트가 2조 가고 뭐 오름이 빅파마 에로로 이제 신규 모달리티니까 5조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큐라클이 뭐 1조 에로 나왔으니까 뭐 1조는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용이한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뮤노반트가 신고가인데 이뮤노반트에 지금까지 30%에서 50%까지 그 시가총액 할인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한올은 지금까지의 바이오들과는 다르게 그런 밸류에이션 원리가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이뮤노반트에서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얘는 뭐 갑자기 그 방법이 바뀌지가 않을 거고 그 관점에서 지금 가장 유리한 종목은 맞죠. 왜냐? 미국의 XBI가 신고가인데 이뮤노반트 신고가인데 한올은 그냥 거기에다 단순하게 겐또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한올이 그래서 저는 세다고 보고 있어요. 뭐 최근 어제 뭐 엄민영 의원이 언급한 그뭐 이별리의 파마 데이터는 사실 완전히 그건 잘못된 데이터고요. 그거는 이제 메인 요인은 아니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쉽다. 지금 구간에서 다들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냥 되게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숫자 나오는 종목들이 좋아요. 숫자 나오는 종목들은 올릭스 제가 차트를 안 넣었네요. 저 올릭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릭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이 관점에서 올릭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어 그거죠. 로레알 딜이 나왔을 때 6개월 뒤에 출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숫자로 얼마를 벌 거니까 그냥 이거는 하방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2조나 뭐 어느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될 수 있겠네.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바이오들과 다르게. 마이크가 좀 작나요? 아, 아, 아. 지금은 좀 어떠세요? 조금 키웠거든요. 이게 너무 클까 봐. 아, 아, 아. 일단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좀 키웠고요. 어,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그 로레알 딜, 그러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고 로레알 딜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로얄 딜이 나왔을 때 그거로 이제 숫자 논리를 붙여주면은 아 그래도 돈을 못 벌던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근데 시총이 지금 얼마네? 아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 예, 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한미도 비슷합니다. 한미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천억, 2,500억이 나오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에페글랜드 타이드가 뭐 1,000억이라도 붙여주면은 사실 20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랬을 때 20배 밑으로 가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멀티플은 바이오에서는 20배는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미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싶지만 그래도 사조를 지켜주니까 20배는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에페글랜드 타이드가 잘 출시가 된다면 아 이거는 숫자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니면 TAM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나 이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씹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 씹고 한 TM이 이 정도니까 어 이 정도니까 그냥 일단 가자. 약간 그냥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지수는 신저가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바이오텍 몇 개 뽑아 가지고 ADR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코스닥 대비해서 지금 바이오 ADR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이 계속 줄줄줄줄 샜다면은 5월이랑 6월에 대대적인 섹터 하락이 있었지. 이게 그 ADR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스닥 대비한 AD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4월 초부터 6월까지는 바이오가 코스닥보다 안 좋았어요. 바이오가 코스닥보다 안 좋았는데 이게 그 뒤로 가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돌면은 바이오가 좀 금방금방 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계속 좋았고요. 바이오가 코스닥 대비해서 어 잠시만. 네, 지금 다시 수정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 아, 네, 됐다. 그 뭐지? 그래서 ADR 얘기 다시 드리면요. 일단은 그동안에 그 작년이 사실 코스닥의 ADR이 제일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만 아무거나 사면은 다 오르는. 그러니까 ADR이란 게 기본적으로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코스닥 대비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게 힘든 요인이 이게 상승 종목이 없고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아무 어떤 바이오를 들고 있어도 다 이제 하락이 면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고무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섹터가 돌면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를 깼지만 ADR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코스닥 바이오가. 그랬을 때 아, 여전히 코스닥을 할 거면은 바이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좀 돌아왔구나. 그래도 좀 사주는구나. 그치만 저는 여전히 바이오를 보는 관점은
섹터 붐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매력도 관점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바이오 내에서가 아니라 바이오 밖으로 이제 다 펼쳐봤을 때 얘네들이 매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D의 경쟁 상대는 펩트론이 아니고 뭐 한미가 아니고 D&D의 경쟁 상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일단은 뭘 좀 보아야 되냐 앞으로 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편한 거는 한올, 올릭스 이 정도예요. 한올 올릭스 그리고 리가 알테오젠. 이거는 그냥 사실 이유를 붙인 거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어차피 지금 시장은 데이터에 대한 거를 잘 안 봐주고 밸류에이션가 편하게 손이 나가는가. 바이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오를 안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줄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바이오를 지금까지 채우지 않았던 기관들이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4개 종목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사줄 두 채가 이제 테크 끝나면 들어올 걸로. 그럼 테크가 언제 끝나냐? 이거는요. 저는 슬슬 다 왔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 지금 테크를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끌고 왔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들이 이제 바이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는 약간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50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50만 원을 가는 게 쉬울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50만 원을 가면 50%거든요. 50%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50%를 더 가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D&D가 여기서 8만 원에서 12만 원 가는 게 쉬울까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저울질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국에 여기서 나한테 돈을 더 벌어줄 섹터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 괴리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400만 원 걷어 30%거든요. 근데 30% 오른 바이오 종목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그 저울이 바이오 쪽으로 향하는 때가 크게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래량. 근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그냥 주식을 잘 못하고 그냥 바이오쟁이인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그냥 제 주변에서는 그냥 뭐 50만 원 가면은 뭐 40만 원쯤부터는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뭐 10만 원대부터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100만 원대부터 하이닉스를 끌고 오신 분들이 그냥 정리를 슬슬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냥 저도 이제 인간 지표로서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머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래서 이게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서 이제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테크가 쉬면은 바이오가 오르는 거는 확인을 했고 바이오의 업황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초 대비해서 기술 이전도 나오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지금 구간에서는 팔 건 아닌 것 같아요. 팔 건 아니고 어차피 못 팔고. 네. 그래서 테크가 뭐 완전히 시즌 종료 이건 아니지만 스물스물 바이오가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테크는 시즌 종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천천히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그 돈들이 이제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위에 4개 종목 정도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D&D까지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결국에 정말 증명을 한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D&D는 특히 이제 기관이 많이 사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 전환사채 이슈가 풀리면은 스위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일단은 당장의 과매도 종목이 반등 구간에서 20% 정도는 먹여줄 수 있지만 리테일 종목들은 안 건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티슈진이나 보르노이 정도는 이제 공격수의 포지션으로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둘 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모멘텀이 곧이니까요. 그거는 좀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랑 딜 이런 거는요.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좀 평가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이거는 지금은 데이터가 막 좋다 해서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데이터가 좋으면 이거를 시총을 몇 조를 보내줘야 되는데가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만의 의견이긴 한데요. 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바이오는 지금 싼 건, 그러니까 결국에 안 사주던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고, 저희 바이오 주주들은 리밸런싱을 한 돈이 없고 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사주는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그럼 안 사주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살까? 그냥 편하게 손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논리를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특히 이제 지금 시총에 반영해주기가 어렵다. 그냥 깔끔하게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이전처럼 업프런트 곱하기 20배, 업프런트 곱하기 10배, 이게 제일 편해요. 근데 한미의 케이스를 보면은 아직은 그거는 좀 이른 것 같고, 어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한호를 좀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저는 주주는 아닙니다. 주주는 아니고 저도 이제 분석하면서 아 한올이 뭔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올이 왜 센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히 엄민영 위원님 때문인가? 그보다는 그냥 손이 나가요. 손이 나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세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기기는 일단은 저는 쪽수 언급입니다. 얘네는 바이오보다 더더욱 다른 섹터와 비교하기가 쉽고요. 업사이드도 제한적이고요. 지금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거의, 그러니까 막 바브모는 사실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브모는 일단은 이게 막 갑자기 테크가 시즌 종료가 되기도 어렵고, 천천히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처럼 기어가면 천천히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돌면서 이제 그 돈들이 과매도 종목들도 사고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좀 사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는 예전처럼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르르 가는 이 모습보다는 그냥 일부 매력적인 종목들, 특히 다른 섹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매력적인 바이오 종목들을 체리 피킹을 해서 그거를 가져가는 게, 그거를 좀 사주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괌에도 어차피 지금 신고가들이 계속 신고가 찍는 장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괌에도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요. 처음에는 뭐 바보몬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테크가 며칠 쉬고 갑자기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하면은 뭐 한 며칠은 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과매도 종목들 위주로 섹터가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를 좀 사봐야겠다라고 하는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저희는 바이오를 하는 이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저희가 고집스럽게 바이오를 들고 있는 이유는 내 종목이 3배, 4배 나가지고 돈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라고 했을 때 과매도 종목보다는 계속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종목들은 되게 한정적일 것이다. 되게 한정적일 것이고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거.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저는 주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냥 집에서 바이오 공부하고 섹터 공부하고 뭐 물어봐 주시면은 대답해 드리고 그냥 그 정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너무 그냥 너무 막 그렇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좀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냥 수다 좀 떨고 싶어 가지고 방송해 봤습니다. 예.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고요. 뭐 잠깐 뭐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그거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지노믹스요? 알지노믹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알지노믹스는 넥스트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회사가 유증을 하잖아요. 유증을 하고 올해 유증을 해야 되잖아요. 워낙에 상장을 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증을 해야 되면은 그 전에 딜이 나온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 과매도에 그래서 그 다음이 뭔데? 알지노믹스 다음에 나올 게 뭔데? 이게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노믹스가 사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그래서 플랫폼은 일단 2조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올해인가? 그래서 일단 2조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논리가 깨졌죠. 거기에 더불어 넥스트가 없죠. 근데 저도 이제 알지노믹스 탐방을 가봤고 알지노믹스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회사가 소통을 좀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하고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저는 굳이 많이 빠졌다고 사고 싶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회사고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 어 여기서 뭔가 한 가지 딱 트리거만 돌면은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회사긴 하지만서도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오스코텍 싸 보이죠? 진짜 싼데 지금은 사실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안 세요. 너무 너무 안 세고 그냥 이게 결국에는 오스코텍이 되려면은 레이저 티닙부터 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데 1티어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오스코텍 자체가 좀 종목의 특성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오스코텍이. 그리고 지금 바이오 기업들 많이 빠진 게 많으니까 저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아쉽다. 그냥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저 참고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어 일단 김승민 위원님 좋아하고요. 김승민 위원님 뭔가 좋아하고 그리고 신지훈 위원님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잘 안 보긴 하지만 허혜민 위원님 채널도 꼭 챙겨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컬러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요즘에 너무 애널리스트 분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사실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분 계시는 저도 목록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애널리스트 선생님들 목록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 원민용 위원님도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김성민 위원님 제가 거의 매번 다 챙겨보는 편이고,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이 그래도 해외 바이오 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거 좀 챙겨보고,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 정도. 이게 예전 김준영 위원님?
잘하신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김준영 위원님까지.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클론 같은 부분은요, 싸요. 싸고 데이터도 좋고, 저는 재즈랑 비교했을 때 많이 싸 보이거든요, 앱클론이.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데이터가 지금 부각을 못 받아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줬었거든요. 이미 나온 데이터는 거의 이미 임상이 성공한 거랑 같이 비슷하게 그냥 가치를 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이제 데이터 바탕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네, 클론은 아쉬워요. 사실 좀 아쉽고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종목인데 일단은 로열티도 좀 작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다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같이 반영해주겠지? 그냥 이거보다는 일단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고요. 워낙에 싼 종목들이 많아서 뭐 G2G만 봐도요. G2G만 봐도 이제 너무 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싼 거는요. 바이오에서만의 공통 특징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싸다의 개념으로 갈 거면은 다른 섹터의 싼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섹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싼가라는 점이 저는 아직은 해소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하방과 업사이드를 모두 고려했을 때 탑픽을 고려를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몇 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뭐 탑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 일단은 잠시만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살 것 같은 종목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한미약품 메시 나오면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릭스는 저는 들고 있고요. 이거는 제 주주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로레알 나오면은 그거에 따른 숫자 논리가 붙어주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비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소비재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한국에 올해가 안 됐잖아요. 소비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VT 이런 거 난리 났고 파마도 난리 나고 다 됐는데 이게 안 된 거는 그로스가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숫자들이 상방이 막혀 있고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붙어주는 거니까 약간 어 저는 반등할 조건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상대 강도도 괜찮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로노는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보로는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지금부터 확신을 하기에는 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요. 공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보로노이는. 그래서 초반에 그냥 이거는 그냥 초반에 견적 나오면 사버리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 저는 좋게 봐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논리랑 똑같이 한올은 뭐 일단은 너무 이누반트가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매각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요 한올, 올릭스, 한미
플러스 공격수로 포로노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바이오가 종목이 다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올릭스 리가가 많아요. 저는 여기 한미 정도 좀 추가할 생각입니다. D&D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지금 미리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바이오가 결국에는 이게 한번 이거 올린 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안 됐잖아요 주가가. DD01 메시 데이트 나오고. 근데 이거 풀어준 게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풀어준 거거든요. 사모펀드랑. 근데 이렇게 풀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잠깐 테크 좋으니까 이렇게 사줬던 애들이 차익 실현 나오고 다 테크하러 가고 저런 사채 나오니까 빠진 거고. 어 언제든 돌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에로는 당장은 모르겠고요. 에로는 일단은 그래도 4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전환사채 나오기 전까지는 탑픽이 D&D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길래 악재에 되게 예민하구나 시장이. 지금 거의 계속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이제 줄줄줄 빠지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마 이전에 이제 이 부근에서는 사실 좀 얼마 안 남았긴 하네요. 이 부근 뭐 많이 빠지면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그냥 이 정도가 사실 여기서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봤자 뭐 3%, 4%. 근데 뭐 신규 매수를 할 때 이게 베스트냐라는 거는 저는 그냥 뭔가 딱 기준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일단은 그래서 D&D 같은 경우는요 빠질 만큼 빠지긴 했어요. 이게 이전에 지지를 해줬던 그 부근에서는 사실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주가적으로도 지금까지 의미 있던 구간이라서 이 부근에서는 좀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냥 싸게 사고 싶으면은 저는 이 정도에선 살 것 같아요. 82,000원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D&D 좋긴 한데 여기서 상방이 일단 D&D가 원래 비싼 종목이었어가지고 어 회사가 딜에 대한 얘기를 좀 흘려주면은 그러니까 업프론트 뭐 우리 최소 뭐 5천억 정도 기대한다 이 정도만 흘려주면은 주가는 언제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계열이 조금 아직은 남았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막 달려가기에는 당장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좋아합니다. 저도 금방 또 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지노믹스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얘도 바닥이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올해 일단 유증 하반기 나올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 유증 나올 건데 그 전에 딜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이거 주주 구성이 대표 지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16%, 예, 산업은행 7%.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제가 대표라면 유증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올리긴 해야겠죠. 근데
하반기에 뭐 딜이 나온다 뭐 이거는 계속 얘기는 있어 왔고 어 일단은 뭐 당장에는 저는 1등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싼데 너무 싸도 문제예요. 이거 다 매물이거든요. 특히 여기, 특히 여기 구간 이거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은 금방 또 40%날 수 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D&D 그러니까요. D&D는 일단 시총이 너무 커서 사실 회사가 밀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DD01 하나인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DD01을 배럴리를 얼마나 줄 거냐. FGF 21 인수됐던 애들, 89바이오 같은 애들. 그럼 그런 애들의 인수가를 시총으로 줄 건지 아니면 매드리가를 피어로 붙일 건지 사실 둘 다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D&D는요. 회사가 좀 딜에 대한 걸 좀 흘려줘야 돼요. 그래야 뭐 업프런트 5천억이면 20배니까 무조건 10조는 가야겠다. 그냥 이 정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그렇고요. 뭐 추가로 드릴 얘기가 지금 유한 셀트 눈물 레이저 티닙이 팔려야죠. 근데 레이저 티닙이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타그리소를 쓰고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을 세컨드 라인, 그러니까 2차 치료로 쓸 수 있어요. 1차 치료로 타그리소를 쓰고 2차 치료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을 쓸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되거든요. 그 반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상 결과도 없고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맙을 1차로 쓰고 타그리소를 2차로 쓰는 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도 케모랑 타그리소를 붙여가지고 1차에서 좀 막아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시장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1차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점유율 40% 정도였잖아요. 레이저 티닙이.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좋아하던 종목이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셀트리온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얘도 그래도 30% 빠졌네요. 셀트리온은 다음 스텝이 그냥 돈 버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얘는 그냥 완전히 실적주잖아요. 실적으로는 바이오 내가 아니라 바이오 박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바이오 박기랑 비교를 했을 때 셀트리온의 그로스나 실적이 매력이 없다라는 거 하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요. 원래 회사가 잘 가다가 뭔가 저는 그 넥스피어 맞나요? 예. 넥스 파우더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갑자기 넥스피어를 붙여버리니까 조금 갑자기 회사가 방향성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물론 이제 주가가 넥스피어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의료기기는 이 숫자에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실적 가시성이 가장 큰 매력인데 바이오에 비해서요. 지금 실적 그로스나 가시성이나 다 밀려요.
그래서 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오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회사인데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너무 좋은 회사지만 일단은 회사 인식이 좀 루즈한 회사라고 인식이 좀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것도 사실 BMS 마일스톤이 전부인데 마일스톤 받는다고 오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일스톤 받는다고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있는 거죠. 진전이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주가가 안 되는데 임상의 진전이 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일단 시총 레벨도 되게 애매하고 모멘텀도 애매하고 기존에 이제 에이프릴도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제 얘네도 에버뮤이랑 이제 에로 이력이 있으니까 이조는 가야 된다 이 논리로 이제 땡겼던 건데 그 논리 이제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개별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휴캠스 이쪽은 뭐 기대가 없을 것 같고 싼 게 장점인데요. 좀 얘도 당분간에 매운맛이 없죠. 일단은 네 에이프릴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굳이 손이 나가진 않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큐라클은 이게 사실 RA 캐피탈이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걔네 내비게이터 메디슨 했던 걔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이제 이때가 사실 고점이었죠. 이때가 고점이었고 뉴코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딱히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증명을 해야 되는 그거다 보니까 뉴코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데이터랑 임상으로 승부를 보겠다. 네, 이거는 좀 후순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큐라클은 신증이랑 뭐 그런 거 사실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뉴코가. 그래서 원래 회사 값어치 한 4천억? 지금 2,500억이네요. 그 정도 받았던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 뉴코가 얼마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전임 성물질 가져간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나이백은 사실 뭐 관심도 없습니다. 나이백은 나이백은 예, 좀 이런 거는 이런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일단 1조 언더는요. 속성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싸다고 1조 언더로 들어가시면은 안 사줍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는요. 네, 일단은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은 소통방에 한번 그냥 재밌었다 뭐 그냥 이런 리뷰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